네, 국내 증시, 미국 증시 함께 하시는 분이죠. SK증권 서초 PIB 센터 박병욱 차장 나와 계십니다. 차장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자, 글로벌 시장 월요일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체크 포인트로 우선적으로 꼽아 주시겠습니까? 예, 뭐 전체적으로 기업의 실적들이 너무나도 좀 좋게 나오다 보니까 예. 이런 어떤 내용들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 우려 섞인 목소리를 좀 한 주 꺾이는데 어떤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현재 정치적인 변수가 이제 끝났고 네. 뭐 아직까지는 불협화음이 조금씩 남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끝맺음은 지었고요. 그리고 뭐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정치적인 변수로 인해서 아무래도 경기 성장이 좀 둔화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. 그래서 뭐 대표적인 연준 은행장이라고 할 수 있죠. 시카고 연준은행 에반스 총재께서 이런 얘기를 했죠. 그러니까 양적 완화 올해는 좀 힘들 수도 있겠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내년 3월까지도 내년 어떤 전반기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어떤 내용들이 나옴에 따라서 유동성 랠리는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 이러한 것들도 어떤 기업의 실적에 더불어서 또 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. 이러한 내용들이 뭐 계속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안도 랠리 비슷한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.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은 국제 유가가 아무래도 공급 과잉의 어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면서 $100 밑으로 떨어졌습니다. 예. 뭐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가 항상 뭐 그 주식시장에 몸을 담으면서 주식을 시세를 보면서 항상 의미 있는 가격대 그리고 딱 떨어지는 가격대가 이탈되거나 돌파가 되면 꽤 의미가 있거든요. 근데 $100가 이탈됐다, 뭐 110불까지도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뭐 엊그제까지만 해도 나왔는데 100불이 이탈이 되었거든요.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또 참고를 또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종목들의 움직임이 또 활발했죠. 테슬라 모터스가 한 6% 가깝게 떨어졌고요. 애플 컴퓨터는 또 2%가 넘게 올랐습니다. 그래서 희비가 약간은 좀 엇갈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하지만 추세는 아직까지는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근데 다만 이러한 내용들 속에서 또 한 가지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도 셰일가스라든지 태양광 관련주들 또 상승세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관련주들 어제도 우리나라에서 네이버라는 종목이 아주 뭐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요. 네. 아무래도 구글의 영향이 좀 있었겠죠.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2차 전지와 관련된 테슬라 모터스가 좀 빠졌다.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태양광 관련주가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다. 그리고 애플 컴퓨터가 2% 이상 반등이 나왔다. 이러한 점들은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에 있는 종목들 좀 연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서 전략을 짜보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뭐 특이할 만한 건 이런 걸 한번 꼽아보도록 하겠고요. 네.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신다면 유가가 먼저 국제유가 보도록 하겠는데요. 1.35% 빠지면서 99.5불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. 한때는 뭐 112불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가 지금 이렇게 줄기차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뭐 유가가 올라가면 뭐 올라가는 종목들 떨어지면 떨어지는 종목들 물론 몇몇 있겠죠. 수혜주와 피해주도 좀 구분할 수 있는데요. 의미 있는 것은 $100가 이탈이 되었다라는 점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애플 컴퓨터 볼까요? 애플 컴퓨터도 지금 단연 상승세가 좀 돋보여주고 나오고 있습니다. 그리고 직전 고점이 돌파가 되었죠. 주봉으로 본다면 뭐 한때 688불까지 올라가다가 지금 떨어졌다가 그래서 지금은 525불대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바로 이제 올해 최고점까지 돌파가 되는 모습입니다. 애플 컴퓨터도 지금 바닥을 거의 확인을 하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어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애플과 관련된 종목들 좀 유심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테슬라 모터스 보도록 하겠는데요. 네. 테슬라 모터스가 5.89%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글쎄요 확연하게 뭐 떨어졌다 이제는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구나 불협화음이 좀 나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는 맞는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전기차 2차 전지와 관련된 종목들 아직까지도 좀 매수로서 좀 이 생각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다. 근데 오늘만큼은 그래도 한 6% 정도 빠졌으니까 네. 참고를 좀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좋습니다. 이렇게 글로벌 시장 점검해 주셨는데요. 어제 우리 시장 보니까요, 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승권에서 그나마 그 지수상의 큰 변화는 없이 그래도 탄력 유지해 준 거 보니까 그래도 이제는 좀 떨어졌던 종목들이 반등을 해볼까? 네네. 이런 또 기운이 감지가 돼서 이 부분도 여쭤보고 싶고요. 네.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53년에서 상당히 공방이 치열한 모습 보였거든요. 네. 당분간 이 기싸움이 또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. 그렇습니다. 예. 뭐 정확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. 명확하게 그런 것 같습니다. 지금 누가 봐도 코스피 시장에서 여기서 더 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의견, 뭐 찬반이 아주까지도 뭐 논쟁이 논쟁이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. 여기서 더 간다라고 하는 거, 뭐 물론 맞습니다. 저 또한 더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근데 다만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면은 뭐 2년 내 최고치를 돌파하는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
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글쎄요, 뭐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그런다면야 물론 뭐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땐 기간의 매매 동향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순매수로 전환이 되고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단숨에 돌파되고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요. 아직까지도 지금까지 한 2개월, 3개월 동안에 뭐 1800대에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. 한 200포인트 이상, 거의 300포인트 가깝게 올라왔는데 뭐 힘이 조금 딸릴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쯤은 그래도 차익 매물의 어떤 욕구가 나올 수 있을 부분이 충분히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그래서 다만 여기서 뭐 아주 그냥 끝났다, 뭐 추세가 하락 추세로 전환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잠시나마 눌림목을 당할 수 있는 눌림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.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에 따라서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 물론 뭐 수혜주도 있고 피해주도 물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예의주시 좀 해야 되지 않을까. 그래서 뭐든지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가려면 무언가 또 뚜렷한 모멘텀이 좀 있어야 되는데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몇몇 또 살펴보면은 그렇게 썩 좋지만은 또 않습니다. 그래서 수급 때문에 올라온 거 여기서 기간이 어떤 수급이 더 땡겨주면 물론 올라갈 수 있겠지만 여기서 한 번쯤은 그래도 한 일주일이나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눌림목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도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배제하지 마시고 그런 거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짜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. 코스닥은 그와는 반대죠. 최근에 코스닥이 낙폭과대주 위주로 반등이 좀 세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 몇몇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음원 관련주들, 게임 관련주도 그동안에 워낙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모멘텀을 지닌 몇몇 종목들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. 근데 이게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기간 매수가 뭐 들어오다 말고 왔다 갔다 하고 아직까지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코스닥은 기간이 매수가 들어와야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돌아섰다, 이제부터는 상승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판단하는 것보다는 좀 더 흐름을 지켜보시면서 기간 매수가 유입이 되는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는 게 어떨까. 기간 매수가 가장 중요하니까요.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그림 한번 잠깐 볼까요? 네. 현대중공업입니다. 현대중공업을 보신다면 그제 그리고 어제 이틀 동안 음봉이 발생이 되면서 거래량이 그래도 좀 증가가 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. 완연하게 추세가 하락 전환됐다라고 하기보다는 눌림목으로 어떤 뭐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는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뭐 중요한 것은 수급입니다. 지금 수급이 기관하고 외국인하고 지금 연속 이틀 양매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 22선도 이탈이 되고 좀 안 좋을 수가 있겠죠. 근데 다만 여기서는 이런 어떤 모습이 당연시하게 이럴 수도 있겠다. 뭐 그런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내가 만약에 보유한 종목이 현대중공업처럼 아니라 좀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런 현대중공업처럼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을 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. 두 번째로는 SM 볼까요? SM은 그와는 다르죠. SM은 기관과 외국인이 연속 이틀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닥권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. 지금 많이 올라갔다고 하지만 좀 길게 본다면 아직까지도 올라갈 자리가 많습니다.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들 지금은 물론 대형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매수 관점이긴 하겠지만 잠시나마 그러다 자금을 좀 뺀 다음에 코스닥에 있는 낙폭과대주로 들어가는 것도 네.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다. 왜냐하면 수급이 그쪽으로 조금씩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도 한번 착안하시면서 적어도 이번 주만큼은 그런 거에 그런 거에 생각을 하시면서 전략을 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오늘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시장의 성격을 대변하는 현대중공업과 SM 차트까지 해서 매매 전략도 챙겨주셨습니다. 지금까지 SK증권 서초 PIB센터 박병욱 차장의 말씀 들어봤습니다. 차장님 감사합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